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적층결함에 대해서 알아봤죠. 적층결함은 가장 조밀한 면, 그러니까 이제 FCC에서 111에 HCC에서 0001면에서 그 적층 순서가 잘못됩니다. FCC는 ABC, ABC 적층 순서를 가지고 있고, HCP는 AB, A 그러한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적층결함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FCC 같은 경우에 적층 순서가 A, B, C, 그다음에 A가 맞죠?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이제 C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층 결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C 다음에는 A가 왔습니다. 괜찮고. 자, 그래서 적층 순서를 보니까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C가 왔다. 해서 여기서 적층 결함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FCC에서 적층 결함이 발생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적층 순서를 그대로 여기서 쓴 거예요. 그래서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이제 C가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순서가 CA, CA 다시 얘기해서 HCP는 AB, AB 적층인데 CA, CA 똑같아요. HCP 적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A, CA 4개 층의 HCP 적층을 포함한 그런 적층 결함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얇은 쌍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적층 순서를 보게 되면 A, B, C,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C가 왔고, C 다음에 A가 와야 되는데 B가 왔어요. 그래서 적층이 잘못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C가 왔고, C 다음에 A가 와야 되는데 B가 왔고, 이 두 군데에서 적층 결함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적층 결함이 발생이 되면 이제 쌍정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쌍정은 원래는 이러한 하나의 면이었죠. 근데 X, Y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들이 한 원자만큼 밀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원래 결정하고 서로 쌍둥이다. 그래서 결정 방위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된 게 결정 방위였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쌍정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X, Y 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원자를 봤더니 대칭을 당연히 쌍정이니까 이제 대칭 밀러 이미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같은 층이 돼요. 바로 위에 똑같은 원자가 와 있고 여기도 똑같은 원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X, Y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면이 똑같은 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요 A 층을 기준으로 밑에 위가 똑같은 층이 돼요. 삼성전. 마찬가지로 요 B를 기준으로 밑에 C, 위에 C. 이와 같이 쌍정형의 적층 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배율 현미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쪽 부분이 다 뭐냐면 적층 결함이 생긴 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기가 잘못 배열되어 있죠. 적층 순서가. 이게 적층 결함이다. 자, 그리고 이제 버거스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버거스 벡터니까 화살표예요. 자, 화살표니까 당연히 방향이 있어야 되고 화살표에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버거스 벡터는 바로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과 슬립의 양을 결정시켜주는 게 바로 버거스 벡터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반쪽짜리 면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전위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버거스 회로를 그려보면 시작 끝나는 원자가 안 만나요. 그래서 한 원자와 다른 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버거스 벡터다. 스크루 디스로케이션도 마찬가지죠. 끝나는 원자와 시작하는 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버거스 벡터다. 자, 그래서 이 전위선은
자기 고유의 이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위선은 성분이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지 디슬로케이션도 있고 스크루 디슬로케이션도 있고 또 얘네들이 혼합되어 있는 믹스드 디슬로케이션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전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위선에 대한 버거스 벡터는 지금 얘예요. 슬립이 일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버거스 벡터는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슬립이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리겠죠. 그럼 얼마만큼 밀린 양 가식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요만큼 밀린 거예요. 위의 층이 아래 층하고 슬립이 일어났을 때 요만큼 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위선을 보면 이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 뭘 구분하냐면 에지 디슬로케이션, 스크루, 그다음에 믹스 얘네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전위선이 있을 때 버거스 벡터는 똑같아요. 모든 전위선에 대한 버거스 벡터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버거스 벡터, 똑같은 버거스 벡터, 여기도 버거스 벡터. 근데 얘는 전위선이 이렇게 놓여 있죠. 버거스 벡터는 얘입니다. 다시 그래서 전위선하고 버거스 벡터하고 수직이면 우리가 에지 디슬로케이션. 여기는 뭐예요? 전위선하고 버거스 벡터하고 비교적 평행이죠. 평행이면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전위선이 있죠. 이 전위선은 버거스 벡터하고 일정한 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얘는 혼합적인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위선이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가 슬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위선이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전위선이 있으니까 이 전위선들이 움직여야 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자, 이쪽은 에지 디슬로케이션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버거스 벡터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은 버거스 벡터하고 수직 방향 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혼합 전위는 일정한 각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가 이렇게 파란색 선이라면 얘가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상으로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표면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지금 이 상태가 얘가 될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층, 아래에 있는 층이 슬립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요만큼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버거스 벡터는 슬립이 일어나는 양과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전위선이 직선이 아니라 대부분이 곡선. 아까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뭐냐면 패곡선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제 패곡선을 우리가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위선입니다. 근데 전위선이 이렇게 패곡선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전위 루프다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곡선 아니면 루프의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 반쪽짜리가 있고 여기 스크루가 있죠. 반쪽짜리가 있는 선은 얘고, 스크루가 있는 쪽은 얘고, 얘가 이제 중간에 있는. 그래서 하나의 전위선인데 성분은 뭐예요? 각각 얘는 에지 디슬로케이션, 얘는 스크루, 얘는 믹스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슬립은 일로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결국은 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위선도 보면 성분이 구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은 무슨 뭐예요? 버거스 벡터 방향하고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요 부분을 보면 여기는 전위선이 비교적 이렇게 생겼죠.
다시 얘기해서 버거스 벡터하고 평행인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크류 디슬로케이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얘는 전위선하고 버거스 벡터하고 얘는 수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B 부분은 바로 엣지 디슬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쪽은 대부분 다 혼합점이다. 그 혼합점이는 뭐예요? 전위선하고 버거스 벡터하고 각을 이루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하고 얘는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일정한 각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뭐냐면 혼합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버거스 벡터는 전위선이든 곡선이든 아니면 패곡선이든 모든 전위선은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선이 있는데 그 전위선이 버거스 벡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고 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패곡선이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패곡선은 버거스 벡터가 하나다.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버거스 벡터는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버거스 벡터가 하나라는 얘기는 버거스 벡터의 정의는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과 슬립된 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난 방향과 슬립이 일어난 방향을 나타내 준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슬립이 일어나야 되니까 슬립이 일어나면 우리 항상 전위선은 뭐와 뭐의 경계를 하죠? 슬립이 된 부분과 슬립이 안 된 부분의 관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슬립이 된 부분이고 여기는 아직 슬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슬립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 슬립된 구역이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넓어지겠죠. 넓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얘를 빠져나가는 거야. 그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버거스 벡터만큼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린 거예요. 밑에 층, 위에 층. 얘는 이제 전위선이 빠져나가서 요만큼 요 방향, 이 같은 방향이죠. 요만큼 슬립이 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버거스 벡터는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 전위들이 서로 만나서 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뭐 분리가 되고 뭐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봤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자, 일단은 우리 이제 결정 구도 중에서 FCC 구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FCC 결정에서 전위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결정 격자 힘의 장은 주기적이다. 자, 얘는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는 아직 슬립이 안 일어났죠. 얘는 원자간만큼 슬립이 일어났어요. 얘는 원자간 거리의 한 반 정도 슬립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슬립되는 그 변이 x, 이 변이에 따라서 얘가 사인 커브를 그린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응력장이 이렇게 사인 커브를 그리더라. 그래서 주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변이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어디가 0이냐를 봤더니, 자, 이 위치에 바로 원자 위에 있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아니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변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다 뭐냐면 평형 위치입니다. 어느 원자하고 더 가까운 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다 평형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반면에 특정 원자에 좀 치우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형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하고 더 가까워요. 2번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는 뭐가 작용이 돼요? 인력이 작용돼요. 힘이 작용되죠. 그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평형 위치가 아닌 곳에서는 이와 같이 응력장이 작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정 격자 힘의 장은 주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나는 변이에 따라서 주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버거스 벡터는
우리 지난번에 버거스 벡터 어떻게 제일 처음에 설명했냐면 여기 반쪽짜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위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버거스 회로를 그린 거죠. 회로를 그렸을 때 하나의 원자와 다른 원자를 연결시켜 준 게 버거스 벡터다. 자, 그래서 이 버거스 벡터는 뭐냐면 하나의 격자 위치에서 다른 격자 위치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격자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평형 상태에 있는 그 원자와 원자를 연결시켜 준 것이 버거스 벡터다. 자, 그럼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원자의 평형 위치와 다른 평형 위치를 한번 연결시켜볼게요. 화살표로.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는 이제 FCC니까, 그죠? 요 원자와 얘를 연결시켜준 벡터도 있어요. 얘도 버거스 벡터예요. 왜? 하나의 평형 위치의 원자와 다른 평형 위치의 원자를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이 원자와 이 원자를 연결시켜줘. 얘도 하나의 평형 위치에서 다른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버거스 벡터예요.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평형 위치에 있는 원자를 연결시켜줘. 자, 여기도 보면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그 원자를 연결시켜줘. 얘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원자가 하나 있겠지. 밑에 있는 면에 여기 원자가 하나 있고, 얘는 이제 위에 있는 면, 위에 있는 면에 원자가 하나 있고, 걔를 연결시켜. 이게 이제 버거스 벡터예요. 큰 의미의 버거스 벡터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평형 위치에 있는 원자와 다른 평형 위치에 있는 원자를 연결시켜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버거스 벡터라는 것은 정의가 뭐였죠?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을 가리켜주는 게 버거스 벡터.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슬립 시스템. 슬립 시스템은 뭘 조합하는 거야? 슬립 면과 슬립 방향을 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거스 벡터는 바로 슬립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거야. 왜? 슬립 시스템 방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버거스 벡터는 뭐예요?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슬립 시스템은 결정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죠. FCC, BCC, HCP 슬립 시스템이 다 틀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FCC라고 했으니까 FCC에서 슬립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면하고 방향을 조합시킨 거니까 FCC는 슬립 면이 111, 슬립 방향은 1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틀려요. 결정 구조마다. 예를 들어서 BCC는 뭐예요? BCC는 슬립 면은 110, 슬립 방향은 111. 해서 이 버거스 벡터는 이와 같이 결정 구조마다 다 다르다. 슬립 시스템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위선이 이렇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또는 이렇게 해곡선이든 모든 전위선은 자기 하나의 고유한 이 버거스 벡터를 갖는다. 만약에 버거스 벡터가 두 개다 그러면 뭐예요? 전위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은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를 갖는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여기 반쪽짜리가 있죠? 그 전위선은 어디 있어요? 전위선은 얘가 전위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전위선이 있으니까 이 전위는 뭐예요?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를 가져요. 그 버거스 벡터가 뭐냐?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단위전이에요. 단위전이. 얘는 우리가 단위라는 유닛 디슬로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위는 뭘 가져야 돼?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단위 전위는 어떤 버거스 벡터를 갖냐면, 버거스 벡터는 뭐였지 아까? 평형 위치에서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준 벡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보면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줍니다. 이러한 벡터를 가지고 있는 전이 또는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도 벡터가 있죠. 이러한 하나의 평형 위치에서 다른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준 그 벡터를 가지고 있는 전위를 우리는 단위전이다. 이렇게 단위전. 여기 하나의 평형 위치에서 다른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벡터를 갖는 것은 단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따가 이제 단위전이 말고 완전전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볼게요. 자, 버거스 벡터니까 여기도 지금 화살표, 얘도 화살표야. 자, 우리 예전에 연습 많이 했죠. 유니셀 안에다가 특정 결정면을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특정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겠죠? 원점에서 얘를 원점이라 그러면 화살표 끝나는 점까지 x, y, z축으로 몇 번 이동해서 갔냐. 다시 얘기해서 얘는 어떻게 가고요? x 방향으로 2분의 1, y 방향으로 2분의 1, z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축방향 성분으로 나타내줘요. 축방향. 자, 그래서 이 버거스 벡터는 바로 이 축방향 성분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 FCC이기 때문에 FCC에서 슬립 시스템은 111면에서 110 방향이야. 110 방향은 슬립 방향이야. 슬립 시스템이니까. 근데 버거스 벡터는 뭘 나타낸다? 슬립 방향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버거스 벡터는 어느 방향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110 방향으로 나타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10 방향이 어디 있어요? 유니셀에서. 얘는 100 방향이, 얘는 이제 010 방향이니까 아니야. 110은 얘예요. 이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얘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버거스 벡터는 뭐라 그랬지? 하나의 평형 위치에서 다른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110이지만, 그죠? 평형 위치는 얘하고 얘가 평형이다. 얘를 연결시켜요. 요 방향이에요. 버거스 벡터의 화살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이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부터 1로 가려면 어떻게 가죠? X축으로 2분의 1, Y축으로 2분의 1, Z축으로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돼. 자, 근데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놨어요. A가 뭐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지, 이거는? 유니셀에서 각 축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격자상수라고 불렀었죠. 격자상수. 그죠? 우리 큐빅이니까 축이 몇 개? 하나, 둘, 셋. 그 축의 길이가 격자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큐빅은 A, B, C가 뭐예요? A축, X, Y, Z가 같으니까 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길이가. 그 길이가 A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격자상수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격자상수, 요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요 지점에서 여기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가면 돼요? 2분의 A, 2분의 A, Z축으로는 0. 그래서 축방향 성분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2분의 A, 2분의 A, 0.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축방향 성분으로 2분의 A, 2분의 A, 0. 그 다음에 그 격자상수가 들어있는 항을 앞으로 빼내요. 격자상수는 A니까 2분의 A, 2분의 A가 있으니까 2분의 A를 앞으로 내요. 내면 이제 나머지 1, 10은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2분의 A, 2분의 A, 0이니까 먼저 얘를 빼내고 나머지 방향을 써줍니다. 110이 자, 그래서 이러한 버거스 벡터, 다시 얘기해서 슬립 시스템 상에 놓여 있는 그 방향에 해당하는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는 전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완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이다. 완전전이다. 슬립 시스템 상에
놓여 있는 버거스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하다 해서 완전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FCC에서 버거스 벡터가 예를 들어서 얘예요. 얘는 우리가 010 방향에 해당합니다. 요 화살표를 받는 버거스 벡터는 A의 010이래요. 그러면 요 화살표에 해당하는 전위는 완전 전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왜?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010 방향이야. 010 방향은 FCC에서 슬립 방향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슬립 방향 110으로 놓여 있어야 돼. 벡터가. 그래야지 그 전위는 완전 전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CC에서 완전 전위는 2분의 A 110이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보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FCC에서 그 완전 전위에 해당하는 버거스 벡터는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격자상수와 방향은 11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2분의 A 2분의 A 011 버거스 벡터가 2분의 A의 011이야. 그럼 얘도 완전 전위에 완전 전위가 아니에요. 110이 아니라 011이야. 얘는 완전 전위에 완전 전위가 아니에요. 완전 전위야. 왜? 우리가 그 슬립 시스템에서 얘는 110 방향 족이잖아. 방향 족에는 여러 개의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죠? 110도 있고 1바 10도 있고 또 011도 있겠고. 그래서 걔네들은 다 뭐냐면 슬립 시스템 그 방향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완전전이에요. 완전전. 그러니까 FCC에서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하나만 0이면 돼. 하나만 0. 나머지는 1이든 마이너스 2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110 방향족이라는 것은 이 안에 12개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1과 10도 있고 그 다음에 101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완전 전위에 해당하는 버거스 벡터가 110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011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거스 벡터는 방향을 나타내고 슬립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윗면이 회색 면이고 밑면이 하얀색 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슬립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슬립이 일어난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럼 슬립이 일어난 양은 얼마예요? 이 양이 이 길이야. 다시 여기 있는 원자에서 여기 있는 원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버거스 벡터인데 요 길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버거스 벡터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전위의 강도 또는 전위의 크기, 버거스 벡터의 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야. 크기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버거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절대값 표시를 해서 나타내요. 버거스 벡터의 절대값. 그러면 뭐가 의미한다? 그 화살표의 뭐 길이를 얘기를 한다. 그 크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버거스 벡터의 크기 내지는 길이는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써준다. 자, 그럼 이제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격자상수와 방향지수로 해서 주어지면 이 버거스 벡터의 크기는 격자상수로 그대로 있고 나머지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U의 자승 플러스 V의 자승 플러스 W의 자승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거는 우리 예전에 탄성론 때 나왔어요. 그죠? 지금 3차원 공간에 어떠한 특정한 면이 있다. 근데 요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예를 들어서 시그마다. 그리고 이 시그마의 축방향 성분
다시 여기서 x1, x2, x3에 해당하는 축방향 성분을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놨을 때 이 음력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루트 축방향 성분의 자승 시그마 1 자승 시그마 2, 시그마 3 자승.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방향이 있죠. 얘는 다 축방향 성분이니까 얘를 루트 그다음에 각각 자승의 합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아까 버거스 벡터가 2분의 a 110 이 버거스 벡터가 있다. 그럼 이 버거스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2분의 a는 그대로 나오고 이 축방향 성분만 루트 1의 자승 더하기 1의 자승 더하기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 루트 2 a가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그 화살표의 길이는 2 루트 a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110 이 버거스 벡터는 얘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는 얼마예요? 대각선 길이가 뭐죠? 루트 2a가 되겠지? 거기에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 루트 2a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크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벡터의 합이에요. 두 버거스 벡터의 합. 그래서 B1 벡터, B2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얘는 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110, 하나는 212.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격자상수는 그냥 앞으로 나가요. 공통적인 격자상수는 앞으로 나가고 축방향 성분에 있는 지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1은 2, 0 더하기 1은 2.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은 A의 3, 2, 1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벡터의 합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다음 것 같아요. 3분의 A0, 얘는 6분의 A0야. 그럼 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6분의 A0로 묶어주면 되겠지? 6분의 A0.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2, 4. 그럼 6분의 2, 6분의 2, 6분의 4니까 똑같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똑같아요. 자, 이렇게 써주고 얘는 그대로 나타내주고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6분의 A가 되고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지. 2 더하기 1, 2 더하기 1, 4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3, 3, 3이 나오죠? 그러니까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얘를 약분해서 나타내면 2분의 A의 1,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합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버거스 벡터는 뭘 상징한다? 전이 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이 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버거스 벡터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이 선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전이 선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이선이 됐다는 거예요. 2개의 전이선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이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전이 우리 FCC에서 완전전이를 나타내는 버거스 벡터는 2분의 A의 110이다. 자, 얘가 왜 우리가 이제 완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슬립 시스템 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전이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최소예요.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자와 이 원자를 연결시켜준 버거스 벡터는 010입니다. 이제 화살표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화살표 길이는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화살표 길이가 작다는 얘기는 전위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전위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완전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그다음에 면을 여러분들이 잘 나타내 줘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FCC니까 슬립이 일어나면은 무슨 면? 111면이다.
근데 FCC의 적층 순서는 ABC, ABC야. 그래서 밑에 A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층이 이제 슬립이 이제 일어나겠지. 그죠? 그럼 슬립이 일어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그 방향이 뭐예요? 버거스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비원자에서 다른 비원자를 연결시켜준 벡터. 얘가 이제 빨간색 벡터예요. 그죠? 하나의 평형 위치에서 다른 평형 위치를 연결시켜준 버거스 벡터. 자, 근데 이 벡터는 분해가 돼요. 어떤 벡터로 분해가 되냐면 얘가 B2, B3. B2 벡터하고 B3 벡터의 합은 이 빨간색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B1 벡터는 두 번째 층, B층이죠. B층에 들어있는 원자와 원자를 연결시켜준 게 B1 벡터고, B2는 뭐냐면 B원자에서 그 골 있죠, 골. 골이니까 이런 게 골이야. 이런 게 중첩이 안 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골을 연결시켜준 벡터. 그 다음에 그 골에서 B원자를 연결시켜준 벡터.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B1 벡터는 B2, B3로 얘는 분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따도 나오지만 모든 버거스 벡터는 모든 전위는 자기 고유의 버거스 벡터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버거스 벡터가 하나야. 하나니까 뭐예요? 전위선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버거스 벡터가 두 개야. 그럼 뭐예요? 전위선이 두 개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FCC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밀면이에요. 111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화살표의 방향, 다시 얘기해서 얘와 얘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얘란 얘기죠. 얘와 얘를 연결시켜준 거. 이 버거스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여기 얘에서 1로 가는 거, 여기서 1로 가는 거. 다시 얘기해서 얘는 B1, 얘는 B2, 얘는 B3. 그래서 각각 B1, B2, B3에 대한 버거스 벡터를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B1, 얘는 B2, 얘는 B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튀어나왔지? 101바는 또 왜 나오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얘는 2일바 1바가 됐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니셀에서부터 그 방향을 나타내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이 성립이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요 식. 하나가 두 개로 됐다. 다시 해서 두 버거스 벡터의 합은 얘가 되는지. 되나요? 안 되나요? 두 버거스 벡터의 합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A, 6분의 A고 나머지는 뭐 하다?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2, 3, 1 더하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니까 3, 0,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1,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사시험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이 맞냐? 벡터의 합이 얘가 되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유니셀에다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FCC예요. 여기서 조밀한 면은 111면입니다. 111면은 얘예요. 그죠? 요 111면상에 놓여 있는 원자는 얘, 요 얘가 111면이죠. 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맨 위에 있는 이 원자는 뭐예요? 얘예요. 얘는 밑에 있는 세 개의 원자는 각각 얘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B1 벡터, 아까 우리가 B1 벡터는 뭐라 그랬죠?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를 연결시켜준 게 B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를 연결시켜준 게 B1 벡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B라는 원자에서 다른 B라는 원자를 연결시키고,
얘죠. B만. 자, 그다음에 이제 B2는 뭐였죠? B2는 뭐였냐면 하나의 원자에서 그 사이 골로 연결시켜.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에서 이 골이 있죠. 이 골로 연결시켜. 이게 B2야. 그다음에 B3는 뭐냐면 골에서 그 원자를 연결시켜줍니다. 골에서 원자를 연결시켜. 그래서 얘는 B1 벡터, B2, B3. 그러니까 B1, B2의 합은 빨간색 벡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 B1, B2, B3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